교육의 힘이 이게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수영 배우시죠? 수영. 근데 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빠지기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수영은 언제 배우느냐? 빠지기 전에. 물에 빠지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소화기 쏴본 적 있으세요? 오, 있으세요? 저 예비군 갔는데 저희는 이제 군종장교잖아요. 스님이잖아요. 근데 월가 스님은 그때 잠수함 타갖고 불 껐죠. 월가 스님 잠수함 부대로 배치가 돼갖고요. 스님인데 이제 군복 다 입고 가죠. 하고 머리 빡빡 밀었는데 나오라 그래갖고 잠수함에서 불 끄고 그랬거든요. 소화기 쏘는 건 언제 배워요? 불 난 다음에 배워요? 나기 전에 배우죠. 쏘놓을게요. 소화기. 이거는 불 나기 전. 맞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거는 생각의 노예가 된 뒤에 배워야겠어요? 전에 배워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내 생각에 대한 강의는 언제 배워야 되냐면 고민이 그렇죠. 생기기 전에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미리 배워놔야 고민이 생겼을 때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수영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이게 합격 불합격 한 다음에 수영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 전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이 생긴 뒤에 배워야 되느냐 고민 전에 배워야 되느냐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우리의 생각을 써먹는 것만 배웠지 이 생각이 뭔지에 대한 걸 한 번도 못 배웠잖아요. 여러분 알려준 분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저희 스승님한테 배우지 않고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이 생기면 그냥 그 생각을 존중해 주는 법만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교육이라는 게 바뀌어갖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개개인이 자기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요즘의 문화는 어떤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기 전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받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얼만큼 소중한 건지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고 지금 주장을 하느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원리와 규칙으로 인해서 생겨났으니까 이 생각은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이 생각을 무시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한테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존중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그 생각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바뀐 걸 또 주장하면서 이걸 존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생각이 영원한 거라면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는 거라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과연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길래 나한테 내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미심장한가? 그거를 먼저 공부한 뒤에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주제예요. 굉장히 이건 심오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놀다가 아니면 퇴근 후에 그냥 친구들하고 오늘 맥주 한잔 먹는 것보다 스님한테 잔소리 듣는 게 낫겠다 해갖고 오셔서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선을 긋고 어떻게 하면 이 거짓의 세계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가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오늘의 주제는 어떤 생각을 하셔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든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강의가 맞는지,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있죠. 내 생각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 강의니까 제가 오늘 길게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 질문을 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최대한 짧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수영은 언제요? 물에 빠지기 전에. 소화기는요? 불나기 전에. 그럼 우리의 생각에 대한 건 고민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갖고 하소연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니 됐고 그거는 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난 그거 관심 없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알아야 그게 해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묻는 거는 대답을 안 하고 무슨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뭐가 중요해? 나 지금 고민 때문에 죽겠는데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데요.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꿈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꿈에 딱 나타났어요. 꿈꾸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뭐예요? 너 지금 꿈꾸는 거야. 이거 한마디에 꿈에 있는 모든 사연은 다 어떻게 되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꿈꾸는 사람은 그게 꿈이라는 설명을 안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됐고 딴 설명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걸 꿈인 줄 아는 사람은 대답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니 꿈이라니까요. 아니 꿈이고 뭐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돈 빌려줬는데 못 받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 꿈이라니까. 아 참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돈 어떻게 받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에 빠지기 전에 아프기 전에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에게 곧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다가오기 때문에 아픔의 순간도 오고요. 여러분의 외로움의 순간도 와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지혜롭게 그걸 넘어갈 수 있으려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생각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카소라고 들어봤어요? 보카소? 아,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제 별명이었어요. 너무 저를 우습게 보시네. 아, 가끔 제가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몸은 이렇게 생겼죠? 요 꼬리 뭡니까? 이걸 알아보게 그리면 사실 보카소라는 별명을 못 받아요. 피카소가 뭘 그렸는지 아시죠? 근데 전 그리면 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모자라요. 이게 뭡니까 이름이? 원숭이. 옛날에 이 젊은 스님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노스님을 찾아가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너 내가 시키는 거를 할 수 있으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너 그러면은 집에 가갖고 집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 목욕하는 동안 절대로 무슨 생각? 원숭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걸 안 하고 목욕을 하고 오면 내가 너 제자로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원숭이 생각을 안 하고 목욕을 해야 돼요.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무슨 생각부터 날까요? 원숭이 생각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 생각을 했어요? 얘가 떠오른 거예요. 아, 그래. 이제부터 이제 뜨거운 물 틀고 목욕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원숭이 생각을 하지 말자. 한번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을 탁 틀고 이제 들어갔어요. 샤워를 끝나고 나왔어요. 몇 번 생각했을까, 원숭이? 원숭이 생각만 하고 나온 거예요, 얘는. 요거를 이름을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야, 내가 이 왼수 같은, 내가 이럴 줄은 몰랐지. 이 왼수 같은 이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놔주자. 알아서 인생 살으라고. 또 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는지 이런, 이게 쓰니까 이상하네요. 그죠? 이 자식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아, 지 인생인데 알아서 살겠지 뭐. 하지 마. 생각하지 마. 아우, 피곤해. 안 할 거야. 하면서 생각하고 있죠.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민, 원숭이라는 이 고민에서, 이 생각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나 좋은 아이디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있으세요? 딴 생각. 좋아요.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요. 딴 생각. 어떤 생각이요? 원숭이 말고 고릴라? 비슷한 거? 1번
딴 생각.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딴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보는 것마다 뭘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원숭이로 보이는 거예요. 바나나가 보여 갑자기. 뭐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딴 생각 누구 생각하지? 아 옛날에 헤어진 내 친구 생각해. 아 걔 원숭이 닮았어. 맞아. 딴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돌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딴 생각을 하면 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무슨 생각을 못합니까? 원숭이 생각은 못해요. 그죠? 맞죠? 맞아요. 그건 그래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원숭이 생각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원숭이 생각을 순간에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기 맨 뒤에 스님 새로 오신 분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뒤에. 네, 저기 스님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 스님이 저희 도각사 스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저 스님이 한의사 스님이에요. 그래서 저 스님 대학 동기가 여기 두 분 교수님하고 여기 두 분 예, 한의사 선생님하고 저 스님 본명이 불자 몽자 스님. 불, 몽, 스님. 아셨죠? 아셨죠? 네. 네. 원숭이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왜 불몽 스님 생각을 할 때는 원숭이 생각을 동시에 못 할까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정찬현 거사님이 대답을 잘 하셨는데 왜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에 대한 탐구예요. 왜 한순간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할까요? 일순간, 일생각. 왜 이렇죠? 뭐가요? 아, 생각이 사라지니까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한다? 하셨어요? 저기 이분 좀 어떻게 왜 한순간에 한 생각밖에 못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옆으로 새는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한순간이라는 거는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순간의 시간에 우리는 몇 개의 생각을 한다고요?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이라는 건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시간에 한 시간 안에 생각을 몇 가지 하느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때만 무엇이 느껴진다고요? 시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은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생각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3세,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지금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금이 바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이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 이렇게 세월의 시간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라는 한 존재 안에 이 안에 과거, 현재, 미래와 동서남북과 온 우주가 다 들었다고 증명하는 게 사실은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순간에 한 생각밖에 못하는 이유가 이 순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안에 생각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제가 여담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 원숭이 생각을 안 하려면 딴 생각을 하면 된다. 좋습니다. 또 있으세요? 잠을 잔다. 그러네. 잠이 잘 오시나 봐요. 잠을 잔다. 근데 꿈에서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 이것도 있어요. 요거 세 번째 여기. 이거 대답이 안 나오네? 이거 있잖아. 원숭이 생각 안 하려면 뭘 하면 되냐?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원숭이가 되죠 그냥. 좀 더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근데 개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개는 집을 찾아오는데 못 찾아오시더라고 보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잠을 자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를. 바로 이게 뭐냐면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잖아요. 아, 이것이 생각이구나라고 알면 이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는지도 알게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 공부했던 거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안 들으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가면 우리 강수환 보살님, 네, 제가 여쭤볼 테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꽃집 하신다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이 있으세요?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무슨 색깔입니까? 대표적인 색깔은 보라색. 보라색이죠, 그죠? 이거 우리나라 붓꽃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까? 제가 틀렸나요? 맞아요? 이 아이리스가 보라색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이걸 보고 아 예쁘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이리스를 보살님이 보셨어요. 그러면 이 꽃하고 뭐하고 만난 거죠? 꽃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꽃하고 눈. 그죠? 꽃하고 귀하고 만나진 않잖아요. 꽃 향기 맡으려고 귀에다 갖다 대나요? 꽃을 보려면 눈하고 만났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딱 만나자마자 생겨나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대상과 대상을 바라보는 내 감각이 만났어요. 꽃과 눈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튀어나왔죠, 여기서? 생각이 나왔어요. 어떤 생각? 보인다. 보살님이 아까 예쁘다, 내가 좋아한다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눈으로 그거를 보면은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구조예요. 이게 다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려면 그 전에 이미 두 가지가 전제됐다는 거예요. 뭐랑 뭐? 대상과 그렇죠. 감각. 요 두 가지가 이미 생각이 있다면 원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만 스님을 보고 반갑다라는 생각 여러분 했죠? 2명 했어요. 반갑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뭐랑 뭐가 만나야 된다고요? 대상과 감각.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했죠? 그러면 대상과 감각이 만나면 반드시 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 이제 여러분 이거 막아보세요. 대상과 감각이 만났는데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법칙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대상과 그걸 바라본 여러분의 감각과 그 둘이 만나서 생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만 없어지면 나머지 둘이 사라집니다. 볼까요? 첫 번째, 대상이 없어졌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눈앞에 모든 색깔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이거 뭐에다 쓰는 겁니까? 둥그런 거 이거? 벨입니까? 이거 뭐에다 쓰는 거죠? 눈이라는 이름은 있겠어요? 없죠. 맞아요. 그럼 눈이라는 이름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대상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눈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럼 색깔이 없어지니까 눈이라는 이름도 사라져요. 그리고 색깔도 없고 눈이라는 이름도 없으니까 당연히 보인다라는 생각은 일어나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얘만 없어졌는데 두 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다음 거, 얘 없애볼까요? 여러분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색깔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얘 없어져요. 그러면 보인다라는 생각도 없어져요. 그래서 열반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소경한테 우유 색깔, 우유의 빛깔이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한테 우유의 색깔은 뭐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이 대답을 해준 게 뭐라 그랬냐면 아 그거 밀가루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밀가루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밀가루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우유의 색깔은 부드럽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조개 껍데기 같아요. 아 딱딱합니까? 우유의 색깔은? 아니 그게 아니고 눈 같아요. 아 차갑습니까?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우유의 빛깔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 경에도 나와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었다 라고 끝났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흰색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 눈에 있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색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색깔이 없어지면 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 눈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있는 색깔도 없고 또다시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얘 없애볼까요? 세 번째로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죠? 잠들어도 없어져요. 그럼 잠들어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세상과 대상과 내 눈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는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무엇이다? 하나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나눠지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그래서 야, 저 꼴배기 싫은 저 세상, 정말 저 왼수 같은 세상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군가가 소원을 들어줘서 세상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야, 세상 없어지니까 좋다 할 내가 있을까요? 나도 없어져요. 생각은 있을까요? 아, 신난다라는 생각? 생각도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갖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모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다 갖다 댑니까? 단전에다 갖다 대요. 다리는 가부좌를 탁, 되지도 않는 거 막 끊어질 것 같은데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단전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갖다 대고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죠. 그러면 졸기 시작하면 이 셋 중에 어느 걸 없애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 엄청난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만 없어졌더니 뭐랑 뭐가 없어져요, 또? 온 세상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없었던 게 아니고 대상도 사라지고 그 시간 동안은 대상을 바라보는 내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진짜 참선 이거야말로 정답이야. 이거 할 때는 근심 걱정이 없어. 너무 좋아. 근데 참선에서 나오고 나면 어떻죠?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아버지가 참선 배운 얘기했죠. 회사 다니는 아버지가 이 화를 못 참겠으니까 참선을 배우자 그래갖고 퇴근 후에 참선을 배웠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내가 참선을 해야지 그래갖고 참선을 다 하고 마루에 앉아있는데 아들 둘이, 걔네 3보 이상은 구보잖아요. 3보 이상은 뛰잖아요. 온 소파와 침대를 마루를 뛰어다니면서 아버지의 이 참선을 방해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뛰지 마! 그런 거예요. 왜요? 나 참선해야 되니까. 나 왜 참선해요? 화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참선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뛰니까 화가 나. 그러니까 나의 참선을 위해서 뛰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참선 왜 하는 거죠? 그래서 참선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참선에서 딱 깨어나서 그래 이제 저녁밥 먹고 자야지 하고 눈을 딱 뜨니까 뛰는 애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화가 어떻게 되죠 또? 또 생겨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구조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막상 그냥 없애려고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놔라 그러는데 도대체 생각을 어디에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어요? 생각은 몇 그램이죠?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심리학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의 이 접근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아까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소리는 어디서 온다고요? 소리 없는 데서. 그러면 생각은 어디서 온다고요? 생각 없는 데서 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 구조를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된 걸 우리는 나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여러분 지금 대답한 것처럼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왔어요. 생각은 생각이 없는 자리. 이거 좀 유식하게 우리 써볼까요? 네? 무? 념.
이 염자 보면 되게 특이하죠. 지금 금자의 마음심이, 그죠? 무념에서 생각이 나왔다. 그럼 모든 생각의 고향은 무엇이다? 무념이다. 그러면 모든 생각의 재료는 무엇이다? 무념이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야죠. 그러면 생각이 비록 생겨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생각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갈 거다? 그렇죠.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반드시 그 생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생각이 없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소리는 소리가 없던 데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고민도, 여러분의 생각도 반드시 생각 없던 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생각의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기로 들어갈 게 아니에요. 어디로 보셔야,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나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 어디서. 그리고 두 번째,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대답 다 하셨어요. 첫 번째 어디서 왔다고요? 생각 없던 자리. 재료가 뭐라고요? 생각 없는 거예요. 무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무엇을 알려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는데 공포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럼 공포 영화 보러 들어가갖고 이게 눈 가리죠. 그 왜 들어간 거죠 거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공포 영화 볼 때 무서우면 이렇게? 이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거사님들 연애하는데 공포영화 보러 갔다 막 혼자 아무도 안 놀래는데 이제 영화 시작했는데 막 혼자 놀래고 이러잖아요. 그죠? 손에 땀 막 흐르고.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이게 화면이 있잖아요. 그럼 화면을 보면은 이제 막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놀래잖아요. 벌써 음악이 놀래키려고 막 쪼여들잖아요. 그죠? 막 쫄보가 돼갖고 막 땀을 막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크린 옆을 보면 돼요. 눈을 감지 않아도 돼요. 스크린 옆을 보잖아요. 그리고 극장 잘 줬네. 그리고 앞에서 괜히 의자를 세봐요. 내가 몇 번째 줄에 앉았나 알잖아요. 근데 또 괜히 세요. TV를 볼 때, 아니 그 화면을 볼 때 화면 옆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일단 안 무서울 것 같죠, 그죠? 맞아요,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게 되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진짜가. 그렇지. 이게 영화라는 생각이 훨씬 강하게 들어요. 스크린 옆을 보면, 우리 극장을 가갖고 스크린 옆을 보면 영화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스크린에서 나온다는 거 느껴지죠. 근데 이거에 집중하잖아요. 어느새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라는 거를. 영화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